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확진자 어디서 얼마나 늘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확진자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나 싶더니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어제 100명대로 내려왔던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200명대로 올랐었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수는 모두 242명인데요. 이로써 전체 확진자도 7,755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이 각각 131명, 1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대상 검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신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목할 건 수도권의 증가세입니다. 서울이 어제만 52명이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2명씩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일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망자도 어제 하루에만 6명이 늘어서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완치 퇴원 환자는 41명 늘어서 모두 28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처럼 이른바 밀접 근무자들 집단 감염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본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또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사무실 좌석 조정 등을 통해서 근무자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밀접 근무자들에 대해 하루 2차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리 강화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나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도 이런 밀집 공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위한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기피 현상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고 응급실 내 감염 사태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시도별로 최소 2곳 정도는 지정될 예정인데요. 입구에 환자 분류소가 설치돼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다 해양수산부 직원인데 세종청사에서만 벌써 6번째 확진자입니다. 현재까지 청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부처는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입니다. 문제는 해수부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방역 관리가 어렵고 또 추가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는 3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고 상주 인력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